성균관대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학종에서 특히. 네. 한양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회입니다. 네, 다음 서강대는 큰 변화는 없고,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서성한 라인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나 지원 성향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서강대에 대한 인식 이런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나중에 서강대 관계자분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소장님 이 기회에 한번 진실하게 한번 아니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서강대가 당연히 매력 있는 학교인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재단에 의대가 있냐 없냐라는 그렇죠. 것도 뭔가 이제 학교의 전입군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 서강대가 반수율이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신촌에서 좀 놀아봤지만 서강대 정문에서 살짝 나와서 고개를 들면 백양역 끝에 연대가 보입니다. 근데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연대랑 서강대 학생들의 역량 차이는 크지 않아요. 네. 진짜 한 끗 차이니까 그렇죠. 열받잖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반수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지리적인 학교 규모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입결 자체는 아무래도 최저가 상대적으로 서성한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니까 네네네. 입결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솔직히 높죠. 네. 그래서 최저를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강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꼭 쓰고 가고,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환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래도 변화가 없지는 않잖아요. 어떤 변화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살짝 보면은 뭐 교과에서 이제 출결 반영 안 한다. 근데 이거는 뭐 서강대 정도 할 친구들이 뭐 미인정 녀석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출결에 대해서 조금 서강대가 이제 뭔가 풀어주려는 건가? 그러니까 서강대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거지. 원래 서강 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약간의 그 선호도를 반영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논술 전형에서 출결 반영이나 뭐 교과 반영 폐지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실 논술 전형에서 20%의 그 교과 평가는요, 서강대쯤 되면 중앙대 이상부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변별이 진짜. 없죠. 네. 네, 변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치상의 변화일 뿐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학교를 이제 가봐야죠. 서성한을 얘기했으니까요. 성균관대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학종에서 특히. 네. 학종에서 뭐 이제 기회균형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일반 학종에서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물론 뭐 중복 지원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기존의 전형에서 이제 성균 인재가 신설이 됐는데, 성균 인재는 어떤 과들이 선발을 하죠? 뭐 이게 자전이나 뭐 의학, 메디컬 계열이나 뭐 사범대 쪽으로 그렇죠. 예, 선발을 하죠. 면접으로. 예. 근데 이게 좀 문제는 기존에도 복잡했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한번 바뀌어갖고. 근데 이게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특히 이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나에게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균관대를 자꾸 고집을 하는 그런, 왜냐하면 선호도가 있는 학교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일반고 학생들이 성균관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융합형 쓰면 괜찮죠. 네네. 근데 자꾸 탐구형이나 심지어 과학인재 들고 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제 입결도 참고를 하겠지만 1단계 이제 올해부터 또 7배수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1단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하죠. 예. 대학이 전형을 만들 때는 명확하게 이제 타깃을 정해서 만드는데 일단 과학인재는 아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제 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자꾸 과학인재보다 탐구형을 쓰려는 학생들을 저는 작년에 2명이나 만났었어요. 웬만하면 과학인재 쓰셨죠. 그 작년에 그렇게 돌린 애들은 과학인재를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전형이 복잡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정말 교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량평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 A형, 그 A군, B군으로 이제 성적평가를 하잖아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거 2개로 나눠서 꼽나 이런 착각까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대 교과에서도 우리가 그 과목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좀 A군, B군으로 나눴잖아요. 예. 약간 차용한 건데 제가 봐서는 그냥 통합으로 정량평가 80% 하던 거를 주요 교과 70%, 그다음에 나머지 B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 1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게 쪼갠 게 7대1로 쪼갠 게 기타 과목이 조금 안 좋아서 성대 지원을 주저하는 상위권 친구들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요. 혹시 기타 과목 한두 개 조금 뭐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한번 성대는 올해 좀 지원해보는 게 작년이랑 약간 양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예, 근데 뭐 사실 화끈하게 망하지 않으면
그전에도 이렇게 차이를 못 냈습니다. 뭐 기타 과목에 단위수가 높질 않으니까. 맞아요. 단위수 차이도 있었고 5등급이랑 7등급을 정말 1.5가 찍어오는 경우도 보긴 봤거든요. 이게 그런 학생들 좀 끌으려고 이런 거 만든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성대에 대해서도 주요 대학원을 설명회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도록 하고, 이번 영상의 마지막 학교 한양대가 면접형을 작년에 사범대만 뽑다가 올해는 왕창 늘렸어요. 공대랑 인터칼리지. 근데 문제는 공대 인터칼리지 면접이 일반 서류 면접이 아니라 사범대는 서류 면접인데 네. 얘들은 재시문 면접. 네. 그래서 또 이제 재시문 면접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지금은 뭐 이제 수학 과학 쪽에서 조금 이제 그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약간 라이트한 문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모의 면접 문제 나올 때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을 보는 게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 실체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면접인지가 한 8월쯤 나올까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대 과학인재가 나왔을 때 8월 22일 날 그쵸. 모의 네, 제 기억에도 면접을 공개했기 그랬거든요. 때문에 네. 뭐 7월이나 8월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공대랑 인터칼리지를 늘린 거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어떤 고교 유형을 우리가 모집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은 거의 저는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약간 성대 과학인재의 약간 라이트 버전.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재수생들이 항상 문제가 좀 생기는데, 사실 스카이 소송학까지는 재수생들이 뭐 그래도 드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항상 추천받을 때 문제가 있죠. 네, 다 안 돼요. 맞아요. 기회가 다 박탈되겠어요. 그런데 한양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회입니다. 예. 재수생들한테도. 재수생들 돼요. 예,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이거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교과 종합 추천형, 이거 재수생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뭐 이거 나중에 뭐 더 저희가 설명해서 열심히 다루겠지만은, 그래도 수능 체제가 강화됐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소장님 볼 때는 얼마나 많이 강화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탐구 두 개. 근데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예전에 이제 경희대 직윤 사례일 수도 있었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높아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없을 때랑 또는 탐구 하나일 때랑 분명히 이제 미묘한 차이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의대 지원자들 사이에 3합4, 물론 탐구 하나나 두 개냐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서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의대인데, 저 최저만 맞추면 난 합격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최저를 맞췄을 경우에 이제 한양대 위에 메이저 의대를 노리면서 여기를 뭔가 이제 하단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충원을 좀,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로, 그래도 영향은 저는 어느 정도 내신에서는 그래도 소수 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소수점 자리에는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는 좀 이제 생각이 달라서 소장님 봐야겠는데요. 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학부모도 이거 기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다른 게, 작년에 사탐만 첫 해였잖아요.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미 장처음보다 사탐 응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미 6월부터 이제 그렇죠. 응시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사탐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사탐은 과탐의 공부량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부 시간이나 난이도에서 분명히 사탐이 부담이 적죠. 등급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사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비율상 그 N수생들을 포함해서 정시까지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제는 메디컬에서는 사실 사탐을 응시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의대 지원자들에 한해서는, 메디컬 지원자들에 한해서는 요 사탐 응시자들 비율이 저는 좀 적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탐을 풀어줬는데 실제로는 과탐 응시자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는 근데 이게 6월에만 이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6월에만 거의 10만 명이거든요. 6월 보고 나면 쓴맛 한번 또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진짜 강자들만 과탐이 있잖아요. 9월에 한 15만 명 저는 생각해요. 실제 수능에선 작년에 비해서 한 17만?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요, 사실 이거 최저 강화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사성함까지 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경외시 라인, 또 1, 2등급 때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과와 학종을 적절히 써야 하는 학교들의 변화 포인트들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근데 여기 이렇게 너무 학교 설명하면 좀 넘어가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1점 초반 전략이라면 소장님이 지원을 어떻게 짜실지. 일반고 기준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춰서 서울대 직윤을 포함해서 학추를 우선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만약에 학종을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보는 전형 학교들, 그리고 특히 학종에서는, 특히 일반고에서는 우리 학교 선배들의 학종 합격 케이스가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제 학종에서도 단순히 내 스펙이 좋다, 내신이 좋다가 아니라 좀 확률 높은, 가능성 높은 그런 전형과
학과들 그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한 1점 초반대 학생들은 그래도 1점 중반 학생들보다 보통은 학생부의 상태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별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1점 초반에는 좋은 내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학업 역량이 높은 쪽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자꾸 이 학생들이 이제 학업 역량이 높은 쪽보다 높은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전형들이 점수가 낮아 보니까 자기가 점수를 확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들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이제 직윤을 쓸 거냐 일반형 쓸 거냐 이거 고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진짜.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원하는 과를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컴공을 쓰고 싶은데 이거 입결 보니까 이건 너무 높아. 서울대 경영을 쓰고 싶은데 너무 높아. 그런데 일반 전형 50컷, 70컷 보면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전형이고 그렇죠. 평가 방식, 면접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고 학생들은 조금 학과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서울대 직윤을 최대한 받아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요. 뭐 특히 최고 학과들 뭐 경영이나 경제 이런 거 말고 특히 뭐 어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회과학대에서는요. 항상 고민하는 그거예요. 내 점수가 조금 한 0.1, 0.05 정도 부족한데 70컷에서 야 이러면 난 일반 전형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대 문과에서는요 추천장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요 문과라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합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성적 우수자들이 이과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1등부터 7등까지가 전부 다 이과예요. 추천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대 사실 직윤은 항상 보면 3대1이 안 나오는 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3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하고 하면 되니까 웬만하면은 직윤 쪽으로 예, 성적이 조금 부족한 쪽에서 직윤 쪽으로 웬만하면 1번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직윤 일반과 관련해서는 직윤에서 이 정도 내신 때도 붙었다라는 그런 특이 입결도 다음 영상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근거로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치아폴론의 최영선 소장이었습니다. 예, 대치아폴론의 김대건 소장이었습니다.